자, 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서버 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서블릿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웹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웹을 통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기본은 이제 웹 서버가 있고, 웹 서버에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한테 그 정보를 주는 형태가 웹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이 컴퓨터에 웹 서버를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파일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어떤 결과를 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TML 문서 자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HTML 문서를 주면 그 문서를 그냥 웹 브라우저에 뿌리시면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버 사이드에서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희가 하는 서블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거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서블릿은 내가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 만들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객체 지향 개념을 접목을 시켜서 지금 그 우리가 사용하는 톰캣 웹 서버 안에 그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API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여러분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을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작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요소들만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서블릿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쪽에서 이것도 똑같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하나의 자원이에요. HTML 문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서블릿 문서를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서블릿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 정의를 해 놓을 거예요. 근데 서블릿도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밑에 하부 계층으로 해서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지네릭 서블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네릭부터 상속받아서 HTTP 서블릿이라는 건 이미 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임포트하는 문장 안에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거 임포트 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임포트 되면서 이 안에 서블릿의 기능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서블릿으로부터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나의 클래스를 만들면 내가 만든 클래스도 HTTP 서블릿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보면서 할까요? 오 장 들어갑시다. 그죠? 5장에도 네, 요 그림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한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서버라는 개념 자체가, 서버는 항상 클라이언트하고 매핑이 돼요. 그래서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서버라고 해요. 서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웹 서버, FTP 서버, 뭐 TCP 아니고 뭐 있죠? 뭐 텔레 서버, 이런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제공해줘. FTP는 뭐예요? 파일 트랜스퍼 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거를 제공해주는 서버. 내가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요청하면 파일을 전송해주고 하는 서버예요. 웹 서버는 뭐예요?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내가 웹과 관련되는 문서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지금 과제 1, 2로 하는 게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난 쇼핑몰 웹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쇼핑몰을 웹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해요. 어떤 서비스를 받아요? 쇼핑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만들고 기능들을 집어넣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청하게 되죠. 클라이언트가 내가 만든 웹 서버에다가 어떤 주로 이제 요청이 다 뭐로 들어오냐면 URL로 들어오는 거다. 웹 서버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냥 주소만 주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 주세요.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내가 기능에 따라서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페이지를 주세요. 서블릿을 주세요라고 계속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웹 서버는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데 하는 일을 좀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정적인 문서나 자원을 요구하면 주면 되는데 서블릿 같은 경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만큼인데 서블릿에 관련되는 거는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전담을 시키는 거예요. 서블릿과 관련되는 거 오면 내가 정보 줄 테니까 너 서블릿 컨테이너가 이 서블릿에 관한 걸 다 처리해라고 있는 작은 또 하나의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가 이제 받아서 요청한 서블릿 경우에 웹서버가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기겠죠. 그죠? 그럼 이 서블릿 컨테이너는 이제 뭐를 해요? 이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고 거기에 적절한 그거는 스스로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스로라는 말이 컴퓨터는 스스로라는 말이 참 안 맞지만 밖에서 보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얘는 스스로 뭐를 해요? 스스로 아니고 그죠? 안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닛 메서드를 수행하고 뭐 서비스 메서드를 수행하고 두 포스트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을 해라라는 부분을 내 웹 서비스에 맞추어서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까지 잠깐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 서블릿은 클래스죠. 그죠? 우리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서블릿.java 파일을 만들잖아요.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아서. 그죠? 그다음에 상속받아서 만드는 이게 클래스고 .java 소스고 이거를 내가 사용해서 써먹으려면 이거를 뭐화해야 돼요? 객체로 인스턴스화해야 돼요. 메모리에 직접 있어야죠. 여러분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메모리 올라와야죠. 제가 그죠? 컴퓨터 아키텍처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했던 것처럼 객체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객체 생성을 이 서블릿 컨테이너가 해줄 건데 이미 객체가 한번 생성되어 있으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초 요청인지 아닌지 우리가 오늘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내 지금 웹서버의 최초 요청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세션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도 되죠. 학교 그 사이버 캠퍼스 제가 여기 웹브라우저에 띄웠어요. 로그인 했어요. 그다음에 옆에 다른 웹브라우저 하나 더 띄워서 똑같이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면 다시 로그인하면 떠요? 떠요? 안 뜨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미 내가 로그인을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서 다음 띄울 때는 얘가 로그인 상태로 해서 페이지를 띄워라 하는 것처럼 서블릿도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동일한 서블릿으로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 서비스만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 최초에 이닛 수행을 할 때 넘어가는 매개 변수가 서블릿 컨피그예요. 우리 지난 5장에서 내가 서블릿의 상태 변수와 그다음에 변수 얘기할 때 뭐 이닛 파라미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서블릿 컨피그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매개 변수로 넘어오려면 먼저 뭐를 생성하셔야 돼요? 서블릿 컨피그가 생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 할 때 넘어오는 두 객체가 뭐예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는 객체가 넘어와야 돼요. 이게 넘어오기 위해서 요 전에 요 생성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다 뭐 한 거예요? 이닛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내가 재정의한 거예요. 이거의 정의는 어디 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재정의한 거면 이거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제역. 이 이니 메서드 어디에 정의돼 있어요? 이 두 개 메서드 어디에 정의돼 있어요? 두 포스트 어디에 정의돼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옆 사람은 알아요? 옆으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옆으로 가요. 어디에 정의돼 있어요? XML 파일에 한 대 맞고 시작할까요? 그 옆으로 갈까요? 어디에 정의돼 있어요? 그쵸. 예로부터 상속받잖아요. 예로부터 상속받죠. 이거 안에 예로부터 상속받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처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여러분 추가적으로 내 함수 추가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건 오버라이드예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이니스를 호출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이 호출은 어디에서, 이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일 다시 물어본다, 제요. 그래서 우리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니 메서드를 내가 호출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호출됐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내 식으로 재정의를 해주는 거죠. 처음 초기화. 그래서 여기는 주로 무슨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초기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get하고 두 post는 언제 호출이 돼요?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하죠. 그죠? 요청할 때 요청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요청 방식의 정보를 메서드로 해서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get 방식으로도 요청하고 포스트 방식으로도 요청하고 다른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메서드들이 왔을 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방식이 get 방식이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이 서블릿에 두 get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포스트 마찬가지로 포스트 방식으로 오면 이걸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게 뭐예요? 지금 어제 했던 게 홈워크 안에 제가 지금 두 가지죠. 그죠? 로그인.html 한번 보시면, 자, 로그인.html은 폼을 만들었어요. 폼을 만들고 폼의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얘가 취하는 액션이 뭐예요? 로그인을 요청해요. 웹서버에 로그인을 요청하는데, 이 로그인이 우리의 웹서버에 이게 뭔지를 누가 판단해요? 이 로그인이, 웹서버가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 보시면 웹서버가 모든 요청을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기는 건 아니죠. 그죠? 그죠? 서블릿과 관련되는 것만 얘한테로 넘겨요. 자기가 처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나머지 분리해서 작업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지금 이 로그인이 뭔지는 우리가 이 코드만 봐서는 몰라요. 이 코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여러분이 로그인, 그 누구예요? 클라이언트가 로그인.html 파일 보여주세요 하면 요거 보여주죠. 서버가 이 파일을 줘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 폼의 액션은 로그인을, 메서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로그인의 판별을 웹서버가 할 건데, 그 판별을 도와주는 게 어디에 있죠? 판별을 도와주는 게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송은주. 이 웹서버가 지금 클라이언트가 액션 요청을 이걸로 하잖아요. 그죠? 로그인으로 요청한 거죠. 여기에 만약에 로그인이 아니고 제가 우리 밑에 join.html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웹서버가 요청 정보가 들어왔는 거를 보고 로그인이네? 이게 뭐지? 에 대한 판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네, 맞아요. 웹 INF 안에 웹.xml에 가면 환경 설정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매핑이죠. 그죠? 이 매핑 정보에 보시면 로그인이 이거잖아요. 지금 이걸로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걸로 요청이 들어오면 누구 서블릿으로 요청해라. 로그인 서블릿으로 요청해라. 근데 서블릿 정의에 가보시면 이게 서블릿 정의죠. 그죠? 그래서 로그인 서블릿은 어느 클래스예요? 홈워크 안에 패키지 안에 로그인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블릿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넘겨요? 누구한테 넘겨요?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거 서블릿이네. 판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넘겨요. 그러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이게 최초 요청인지 판별을 할 수 있어. 이게 만들어져 있는지 힙에 이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그죠? 본 다음에 이거를 메모리에 로딩하고 서블릿 객체 생성할 거예요. 서블릿 객체 생성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블릿 컨테이너가 얘를 어떻게 생성하겠어요? 정인 어떻게 생성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요 일을 지금 요청한 서블릿은 뭐죠? 여기 정보에 의해서 로그인 서블릿이구나 라는 건 요 정보에서 알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서블릿 우리가 이름을 정의한 거고 실제로 이 서블릿은 어느 거예요? 이거죠. 이게 자바의 클래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하려면 객체 생성 어떻게 해요? 질문을 이해 못 하시나?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 객체 생성. 이 객체 생성의 의미가 뭐죠? 이 객체 생성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자바 하실 때 메인 안에서 제가 카 클래스를 하나 쓰려고 해요. C1으로 해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C1의 카예요. 카에 카에 스피드업이라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C1. 스피드업 이거 가능해요? C하고 C++하고 자바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바에서 이거 돼요? 자, 이걸로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클래스 카는 따따따 해서 정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만약 이게 없으면 여기 빨간 줄 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그죠? 근데 만들어져 있는 거는 우리 왜 여기서 그러면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는 없나요? 여기 우리 클래스 쓴 거 없어요? 여기 있다. 자, 여기에 이거잖아요. out는 프린트 라이터다 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쓰려면 프린트 라이터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왜 클래스 정의 안 하고 썼어요? 얘는 왜 클래스 정의 안 하고 썼어요? 응. 누가 응 이래. 이거 썼잖아요. 원래 여러분이 넣으면 빨간 줄 떴죠? 네,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자동 임포트 시킨 거지. 얘는 자바의 IO 안에 프린트 라이터라는 게 정의되어 있어요. 나는 이 정의되어 있는 거를 내가 가져다 쓰는 거. C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printf 여러분이 정의해서 안 쓰죠? 함수. 근데 그거 쓰려면 위에 뭐 하셔야 돼요?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 넣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자, 그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게 자바 프로그램 안에서 뭐가 문제죠? 문제가 없나요? 문제 없이 돌아가나요? 이거는 뭐 한 거죠? 이거는 선언한 거예요. C가 C1은 클래스 카야 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바로 뭐를 썼어요? C1 이거는 C1 객체의 스피드업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체 생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객체 안 만들었잖아.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객체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지만 그러니까 실물이 존재하는 게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에 실존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C1은 가 생성자 호출하죠, 그죠? 그래서 생성자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성자에 맞추어서 생성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메모리가 잡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작업할 때 내가 멤버 만들 때마다 멤버 만들어서 이 멤버의 정보를 레퍼런스를 배열에 넣었잖아요. 순서 2명의 멤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배열을 할 때 이거를 다 하면 여러분이 I 쪽에서 이 크기만큼 다 얘는 이게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멤버의 어떤 값을 가지고 오는 거나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게 객체라는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다시 이 객체 누가 생성해? 어떻게 생성하겠어요? 서블릿 컨테이너 안에서 뭐를 하겠어요? new 해서 우리 지금 서블릿의 이름이 뭐예요? 로그인 서블릿이에요. 그죠? 그러면 new 로그인 서블릿의 생성자 호출을 해야지만 객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죠. 우리는 안 했잖아요. 여기 어디에도 우리는 한 적 없어요. 이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서블릿 컨테이너가 해주는 거예요. 나 생성할 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서블릿 만드는 생성자 여러분이 자식에서 생성자도 오버라이딩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추가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특별히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 서블릿 만들어 놓을 거라서 안 한 거예요. 만들어져야 돼요.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서블릿이 이제 하는 일들을 각각의 요청이 다 할 때마다 개별적인 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블릿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메서드들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변수인데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거는 지역 변수죠.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인스턴스 변수, 그 다음에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얘들은 이 서블릿 객체는 하나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블릿 객체에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이니시나 메서드 안에서 정의하는 얘는 한번 겟방식으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겟방식을 수행하는 거 안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변수 만들어진 다음에 이 요청이 끝나고 나면 이 변수는 없어져 버려요. 쓸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이 서블릿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체크를 하는데 두 개 방식이 회원 가입이에요. 그죠? 회원 가입이죠. 회원 가입을 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자 멤버 만들었어요. 멤버 만들어서 자 이거는 무슨 변수죠? 지역 변수예요? 인스턴스 변수예요? 지역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객체는 힙 공간에 만들어지거든요. 힙 공간에 만들어서 그 주소를 new member라는 내 지역 변수에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유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회원가입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얘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로그인할 때 아까 회원가입했던 이 객체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아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서블릿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밖에 배열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배열을 만들었어요. 저기 칸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배열은 뭐냐 하면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객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자바에서는 주소라는 말을 안 쓰지만 객체는 어차피 레퍼런스예요. 주소에 배열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러분이 새로운 멤버가 만들어지면 이 멤버를 가리키는 객체의 레퍼런스를 배열에 저장해 두잖아요. 오늘 뒤에 그림에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여기가 회원 가입을 하는 곳이에요. 회원 가입의 지역 변수로 해서 우리가 new member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실행하면 제가 이거를 잠깐 지울게요. 자, 지금 이 멤버스라는 이거는 어디에 만들어져요? 서블릿에 만들어져요. 그죠? 그죠? 서블릿도 뭐죠? 서블릿도 객체죠. 그러면 서블릿의 멤버스나 지금 어드민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변수는 힙 공간에 만들어져요. 그죠? 힙 공간에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다음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는 이 지역 변수는 스택 공간에 만들어져요. 힙과 스택 뭐가 다르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컴퓨터 구조 같은 거를 배우시면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도 뭐 운영 체제 관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만 이제 크게 터널 영역하고 뭐 사용자 영역 나눠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아직 자료 구조 안 배우셨지만 스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리포 방식이에요. Last in first out으로 해서 메모리 공간을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공간을 할당해서 쓰고 그 다음 이 공간을 할당해서 쓰고 필요 없으면 이 중간에 없어지는 건 없어요. 마지막이 통째로 없어지는 거. 이쪽 한쪽 끝에서 생겨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여러분이 함수나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걸 보시면 함수는 호출한 다음에 마지막 호출이 끝나고 되돌아오죠.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 호출에서 필요한 메모리들이 스택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스택 방식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주소 계산을 미리 하기 위해서예요.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우리 그 점C나 점자바 소스로 되어 있는 거를 뭐로 바꿔요? 오브젝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기계로 수행할 수 있는 바꿀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A에서 뭐 C에서 A는 0 했지만 이 A라는 건 사실 사용자가 쓰기 위한 변수예요. 이게 오브젝으로 바뀔 때는 주소 공간으로 다 바뀌어요. 메모리 주소로 다 바꾸는데 그런 계산들을 미리 해놓기 위해서 이 크기가 딱딱 결정되면 미리 계산을 해놓을 수 있어서 스택 형식을 쓰는 건데 이렇게 스택으로 미리 동적 할당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만들어지는 것들은 크기 계산을 미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멤버스 같은 경우에 멤버 배열이다라고 선언했죠. 배열이라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수행할 때 내가 new 해서 내가 10개로도 만들 수 있고 20개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0개로도 만들 수 있고 20개로 만들 수 있으면 스택 같은 경우는 크기를 딱 10개가 필요하대. 20개가 필요하대. 주소 계산이 미리 돼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동적 할당. 그래서 동적으로 쓸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따로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배워보신 메모리를 크게 보면 각각의 사용에 따라서 다른데 한쪽은 스택 영역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힙 영역으로 해서 나누어서 사용하는 이건 자유공간. 필요한 메모리를 내가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힙 공간인데요. 저 스택 공간은 한번 끝나면 없어지는 공간. 그래서 지금 우리 뭐예요? 뉴 멤버는 이닛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될 때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죠? 그다음 여러분이 여기서 뉴 멤버는 새로운 멤버 객체 만들었어요. 뉴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의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닛이 끝나면 얘는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내가 이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하고 있는 이 주소를 어디에다 저장해요? 이 배열에다가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닛이 끝나더라도 이 서블리스로 접근을 해서 이걸로 접근을 하면 이 객체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서블릿 변수입니다. 우리가 이걸 밖으로 뺐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오늘 6장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서블릿과 서블릿이 또 공유를 할 수는 없죠. 지금은 그죠? 그런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오늘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얘는 왜 new 안 했어요? out가 print write라는 선언이죠. 요거는 선언 문장과 out는 response의 get writer예요. 이 메서드가 하는 게 뭐죠? 응답에 print write 응답 객체를 만들면서 이 응답 객체 안에 출력 스트림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생성되어 있는 그 프린트 라이트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get따따따잖아요. 그 라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성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린터 라이터에 주소를 주면 나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시 5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6장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장 내용이 뭐였죠? 자꾸 앞으로 가야 돼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본 서블릿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서블릿을 쓰려면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쓰든지 웹.xml에서 서블릿 매핑 정보를 주면 서블릿을 구동하는 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포스트나 두 게시나 서비스에 넘어오는 두 가지 객체, 요청 정보와 응답 정보를 이용해서 요청에서 온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내가 응답에
해야 될 데이터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요청 정보가 올 때 질의 문자열들이 같이 와요. 그죠? 여러분 폼에서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 넣었어요. 그럼 나는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의해서 질의 문자열을 가지고 오는 거를 4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5장 6장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5장이 서블릿 설정과 변수예요. 예, 그 웹.xml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웹.xml. 그래서 아까 웹.xml에 뭐 들어가 있었어요? 서블릿 정보, 서블릿 매핑 정보.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서블릿 정보 안에 서블릿 이름과 클래스 정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이니 파라미터 우리 지금 로그인할 때 어드민의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는 웹.xml 안에다가 이니 파라미터로 넣어놓고 그거를 가져다 와서 썼어요. 그죠? 그래서 코드에 보시면 이 부분이었죠. 그죠? 여기에 두 개 여기 네, 컴피그 객체 이용해서 get ini 파라미터 그냥 여러분 리퀘스트는 get 파라미터이고요. 우리가 그 환경 설정에 있는 파라미터는 init 파라미터로 메서드를 get init 파라미터로 해서 네임을 주면 그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그 웹.xml 이 서블릿에 관련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뭐예요? 서블릿 컴피그 객체. 그래서 이 서블릿 컴피그 객체에 get init 파라미터를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웹.xml 보실 때 여기 서블릿 안에 init 파라미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 그 서비스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는 어플리케이션 단계예요. 거기서도 init 파라미터를 줄 수 있어요. 얘는 지금 하나의 서블릿으로 했을 때 초기화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xml에 초기화 값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소스 바꾸지 않고 그런 작업을 할 때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고요. 서블릿 매핑. 자, 여기 서블릿 컴피그 객체 보시면 서블릿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xml의 서블릿 태그에서 설정한 정보를 여러분이 서블릿 페이지 내에서 추출할 때 아까 init 파라미터 같은 거 추출할 때 이 서블릿 컴피그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요. 이 객체는 언제 만들어져요? 자, 이 객체가 어디에 매개 변수로 넘어가요? init의 매개 변수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객체 누가 생성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new 해서 만들겠죠. 이거 누가 만들어져요? 서블릿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요 정보들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그 서블릿에 사용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 아까 설명드렸던 배열하고 그다음에 지역 변수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공유 영역 보시면 힙 영역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각각의 그 수행될 때 각각의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해서 수행되는 정보들은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거 마지막에 어제 설명드렸던 거다. 그죠? 이거 뭐 하는 거였어요? 지금 보시면 그 메시지를 뒤에 질의 문자열에 넘길 거예요. 메시지 여기는 1, 메시지 2로 해서 넘겨요. 그죠? 그럼 이 질의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while문 안에서 스레드 슬립해서 1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 값을 증가하고 내 메시지 값을 출력하도록 해서 두 개를 돌렸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예제는 뭐냐 하면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로 표현되는 스트링이 무슨 변수로 되어 있어요? 이 스트링이 무슨 변수로 되어 있어요? 멤버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멤버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요청을 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원으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10초가 끝나기 전에 2를 수행을 했을 때 서로 상관없이 메시지들이 1 다 나오고 2 다 나와요. 그죠? 자기 지역 변수에 있는 거를 출력하기 때문에. 그죠?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str에다가 1이라고 저장하고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str 변수에다가 2라고 저장했는 거를 출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예제는 뭐예요? string str이 무슨 변수예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면 어디에다가 저장이 돼요? 어디에 저장돼요? 요 영역에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str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메시지 1으로 해서 수행하면 이 스트링의 값이 뭐예요? 1이에요. 그래서 1으로 해서 출력이 되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도중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어요. 근데 얘는 메시지를 2로 바꿨어요. 그럼 이게 뭐로 바뀌어져요? 2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처음에 얘를 먼저 수행했습니다. 메시지 1으로 해서. 그죠? 그러면 공유 영역 힙에 str이라는 변수에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1을 찍어내다가 요 시점이겠죠. 그죠? 요 시점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면서 메시지를 2로 했어요. 그럼 공유 영역인 str 변수의 값이 뭐로 바뀌어요? 2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str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2로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죠? 요게 차이점. 누군가 이 사이 또 그 다음에 3가 넘어왔어요. 그럼 얘는 또 뭐로 바뀌어요? 여기가 뭐 한 이쯤에서 들어왔다 합시다. 그럼 이건 3로 바뀌겠죠. 얘도 그 중간에 3로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지역 변수와 그다음에 멤버 변수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림상의 공유 영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가 이걸 1으로 했지만 두 번째 게 수행하면서 이걸 2로 바꿨기 때문에 첫 번째 거도 이 2를 가져가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멤버 변수하고 지역 변수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장 오늘 6장 상태 정보 유지 기술이에요. 자, 우리가 서블릿을 사용하는 이유가 서버 쪽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로만 하면 서블릿 내에서 메서드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멤버 변수라는 걸 썼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더라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으면 멤버 변수로 빼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블릿과 서블릿 사이에서 공유를 하거나 클라이언트 단위별로 해서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계속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한데 이거는 기본 뭐냐 하면 여러분이 웹 HTTP 자체가 스테이트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테이트가 상태죠. 그죠? 리스. 연결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네트워크 배워보시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어떤 두 엔드 포인트 두 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전화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선 아니고 PSTN,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갈 때는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시면 막 이렇게 해갖고 교환번호는 이렇게 막 꼽아서 연결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는 진짜 이 엔드와 엔드 사이에 직접 선을 연결하고 한 다음에 통화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은 어떻게 하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전용선을 쓰고 싶으면 제가 지금 네이버 용인 학교 웹에 쓰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학교 웹까지 가는 경로는 여러 개의 라우터를 거쳐서 갈 수 있죠. 그죠? 그 길을 내가 전세를 다 내야 돼. 나 지금 이 길 쓸 거야, 이 길 쓸 거야, 이 길 쓸 거야, 이 길 쓸 거야, 이 길 쓸 거야. 예약을 해 놓은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데이터를 받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보장할 수 있어요. 뭐 속도를 보장하거나 데이터의 양을 보장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망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이거를 예약해 놓으면, 여러분 도로하고 똑같아요. 예약해 놓으면 내가 이거를 에브리 타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잠깐 쓰는 거를 위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써요. 그럼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커넥션을 딱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고요. 내가 보내주세요 하면 이번에는 이 길로 쭉 갔어요. 다음에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드에서 위에 그 응용 단계에서 나는 이거 절대로 순서가 바뀌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의 성격이야 라고 하면 그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데이터 안 왔는데, 또는 이렇게 가는 경로가 다르니까 패킷을 내가 쭉 잘라서 보낼 때 세 번째, 네 번째가 순서가 바뀌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의 순서를 정립하거나, 그다음 내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3번 패킷 아직 안 왔어. 그럼 다시 보내줘. 그거를 계속 요청해서 위에한테는 릴라이어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효율성이나 밑에 쪽에 사용자 입장 말고 밑에 쪽에 봤을 때는 스테이트 리스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안 가져가요. 클라이언트가 한번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고 끝. 그 다음에 또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고 끝. 이렇게 단위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페이지 요청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요청을 할 때, 그 전에 페이지 요청을 할 때 넣었던 정보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쇼핑몰 하는 거에서 장바구니 담기, 제가 지난번에 발표할 때 처음에 이제 몇몇 학생들한테 물었던 게 다른 거 당겨요 이랬더니 대부분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신 분들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있는 로컬의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배우면 그러니까 서버 쪽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쪽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쓰는 게 이 상태 정보가 유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은 뭐냐 하면요, 한 번에 요청해서 처리된 데이터가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스테이트 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립적인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연결 작업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 다음에도 계속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상태 정보 유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상태 정보를 유지하려면 이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죠. 저장을 해놔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해 놓는 방법이 쿠키 기술이에요. 쿠키 들어보셨죠? 그죠? 먹는 쿠키 말고. 그래서 뭐 쿠키를 삭제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스토리지에다가 어떤 정보를 저장시켜 놨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웹브라우저에 쇼핑몰 들어갔어요. 나 로그인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일 여기 똑같이 들어가서 봤더니 장바구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는 정보를 어디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네,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그 웹페이지가 저장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정보를 띄워서 보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 측에 저장하는 기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블릿의 윗단계, 어플리케이션 단계로 해서 컨텍스트거든요.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5장에 나왔던 객체는 뭐죠? 서블릿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는 뭐였어요? 서블릿? 에? 서블릿?
컨테이너 아니고 그죠? 8, 90%가 이때까지는 컨테이너였는데 5장에서요. 좀 전에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니 파라미터 가져오려면 무슨 객체에서 가지고 와요? 한 분 대답하셨고 어느 객체에서 갖고 와요? 이닛에 넘어가는 매개 변수가 뭐였죠? 서블릿? 컴피그. 서블릿 컴피그 객체가 하나의 서블릿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 여기는 서블릿 컨텍스트죠. 그죠? 컨텍스트는 어플리케이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클라이언트, 하나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하는 거는 쿠키고요. 서버 측에 저장하는 건 HTTP 세션이라는 객체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해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지금까지는 제가 얘기했던 거와는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의 요청하고 응답하면 끝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리퀘스트를 다른 데로 전달할 수 있어요. 포워드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페이지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장 위치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봤고요. 그다음에 유지 기간으로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웹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서비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여기 접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 요청하다 내가 웹브라우저 껐어요.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기간으로 본 거고요. 이 요청은 하나의 요청과 응답이 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서블릿 컨텍스트는 웹 어플리케이션 단위 처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때 이 객체가 생성됐다가 이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서비스를 리스타트 하게 되면 다시 다 기본 세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위가 쿠키하고 세션이 있고요. 하나 요청마다로 보면 서블릿 리퀘스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고 할까요? 쉬고 서블릿 컨텍스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진영이 언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연서 몇 분에 왔지? 저 출석? 진영 38분? 13분인데? 내일부터 일찍 오세요. 네. 네.